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기가 막혀요. 남편이 미역 따러 갔다가 왕이 됐답니다.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우녀 부부가 살았어요. 어느 날 남편인 연호랑이 미역을 따는데 갑자기 바위가 스르륵 다가오는 거예요. 이 바위 움직인 것 같은데? 바위를 둘러보던 연호랑이 바위 위에 올랐었더니 어머나, 바위가 움직이는 거예요. 바위는 조금씩 그러나 빠르게 움직였고 어느새 배 안에 도착했어요. 연호랑이 여기가 어딘가 싶어 두리번거리는데 그때 들리는 말, 웃소? 그래요. 연호랑이 바위를 타고 온 것은 일본이었어요. 그 지역의 일본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이 예사인물이 아니라고 확신했죠. 그렇게 연호랑은 미역 따러 갔다가 왕이 되었어요. 한편 연호랑의 아내 새우녀는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의 흔적을 찾아 해변을 둘러보던 새우녀는 바위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신발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신발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새우녀가 바위에 올라탄 순간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다를 가르던 바위는 한 해변에 도착한 후에야 멈추었었어요. 연호랑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바위를 타고 온 새우녀를 사람들은 곧장 왕에게 데려갔어요. 그렇게 부부는 먼 타국에서 왕과 왕비가 되어 오손도손 살았죠. 그런데 고향 신라는 난리가 났어요. 낮인데도 해가 안 뜨고 밤인데도 달이 뜨지 않는 거예요. 일관은 그 원인을 묻는 왕에게 대답했어요. 신라의 해와 달 같은 사람이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은 곧장 일본으로 사신을 보냈죠. 바다를 건너 연호랑과 새우녀를 만난 사신은 신라의 상황을 말하며 다시 돌아오길 간청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순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오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인데 지금 어찌 돌아가겠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신라의 사신에게 이어서 새우녀가 말했어요. 대신 제가 정성껏 짠 비단을 가져가세요. 남편과 저의 기운이 가득한 것이니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사절단은 비단을 고이 모셔 신라로 돌아왔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죠. 그러자 깜깜했던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둥실 낮엔 검빛 해가 뜨고 반짝 밤엔 엄빛 달이 모습을 드러냈죠. 왕은 감격해서 그 비단을 임금의 창고에 국보로 간직했고 제사 지낸 곳은 영일. 맞아요. 지금의 포항 영일만이 바로 여기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대구 경북에 사는 친구들한텐 익숙하지요. 다음에 영일만에 가면 연호랑과 새우녀 이야기 한번 떠올려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